75세 이씨, 아들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병원에서 경도인지장애 진단. 의사가 말했어요. 이씨, 이 상태로 가면 2년 안에 치매로 진행될 겁니다. 지금 바로 약물 치료 시작해야 합니다. 이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하염없이 울었대요. 평생 정정하게 살아왔는데 치매라니. 자식들한테 짐이 될 거란 생각에 잠도 못 잤다고 해요. 그런데 3개월 후 같은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이씨, 이거 정말 놀랍네요. 인지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미니멘탈 점수가 22점에서 28점으로 기억력 테스트 정답률이 40%에서 85%로 내 MRI에서도 위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어요. 의료진이 모두 놀라서 물었대요. 도대체 무슨 비법을 쓰신 겁니까? 약도 안 먹었어요. 수술도 안 했어요. 딱 3가지만 바꿨대요. 지금 이 씨는 손주들 이름도 다 기억하고 시장 가서 계산도 척척하고 요리책 보면서 새로운 음식도 만들어요. 주변에서 어떻게 그렇게 젊어 보이세요? 라고 물어본대요. 오늘 그 3가지 비법 전부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30분간 집중하세요. 여러분과 가족의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 뭐 먹었는지 기억 안 나세요? 이게 치매일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정상적인 건망증과 치매 초기는 완전히 달라요. 정상 건망증은 이래요. 뭔가 깜빡했는데 힌트를 주면 아, 맞다 하고 금방 기억나요. 점심에 뭐 먹었는지 잊었는데 된장찌개 먹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 아, 맞아, 된장찌개. 이건 정상이에요. 나이 들면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치매 초기는 달라요. 힌트를 줘도 전혀 기억 못해요. 점심 먹었어요 라고 물으면 나 점심 안 먹었는데 라고 해요. 실제로 먹었는데도요. 아예 그 기억 자체가 뇌에서 지워진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정상 건망증은 이름이 잘 안 떠올라요. 그 사람 누구더라? 아, 김머시기. 이렇게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데 정확한 이름만 안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아, 김철수 하고 기억나죠. 치매 초기는 달라요. 자주 보는 사람인데도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느껴져요. 저 사람 누구야? 하고 물어봐요. 10년 넘게 만난 친구인데도요. 물건 찾는 것도 다릅니다. 정상 건망증은 안경 어디 뒀더라 하면서 찾다가 화장실 세면대에서 발견해요. 아, 여기 뒀구나 하고 이해가 돼요. 치매 초기는 물건을 이상한 곳에 둬요.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고 지갑을 화분에 묻고 안경을 신발장에 넣어요. 그리고 왜 거기 뒀는지 전혀 기억 못해요. 시간 감각도 중요한 차이예요. 정상 건망증은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하다가 달력 보면 아, 수요일이구나 해요. 치매 초기는 계절도 헷갈려요. 한여름인데 왜 이렇게 춥지 하고 외투를 입으려고 해요. 시간 개념이 무너진 거예요.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정확히 체크해 보세요. 이 중에 3개 이상 해당되면 꼭 병원 가보세요. 첫째, 같은 질문을 반복해요. 10분 전에 물었던 걸 또 물어봐요. 점심 뭐 먹을까? 를 하루에 10번씩 물어요. 본인은 처음 묻는 거라고 생각해요. 둘째, 약속을 자주 잊어버려요. 중요한 모임도 까먹고 병원 예약도 놓치고 손주 생일도 잊어버려요. 전에는 그런 적 없었는데 최근 들어 심해졌어요. 셋째, 익숙한 길을 헤매요. 30년 살던 동네인데 집을 못 찾아요. 마트 갔다가 길을 잃고 친구 집 가는 버스 번호를 잊어버려요. 넷째, 돈 계산이 어려워져요. 시장에서 물건 사고 거스름돈을 못 세요. 1,000원짜리와 만원짜리를 헷갈려요. 카드 비밀번호를 자꾸 틀려요. 다섯째, 말이 잘 안 나와요. 그거, 저기, 뭐더라, 가 늘었어요. 단어가 생각 안 나서 대화가 자꾸 끊겨요. 밥 먹는 거 있잖아 라고 숟가락을 표현해요. 여섯째, 성격이 변해요. 원래 온화했는데 쉽게 화내고 의심이 많아지고 우울해져요. 너희가 내 돈 훔쳐갔지 같은 말도 해요. 일곱째, 익숙한 일을 못해요. 평생 해온 요리를 못하고 세탁기 사용법을 잊고 TV 리모컨 조작을 어려워해요. 여덟째, 시간과 장소를 헷갈려요. 오늘이 몇 월이지? 하고 물어보고 여기가 어디야? 라고 자기 집에서 물어봐요. 아홉째, 판단력이 떨어져요. 한여름에 두꺼운 외투를 입고 사기 전화에 쉽게 속고 이상한 물건을 비싸게 사요. 열째, 사회활동을 피해요.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고 외출을 안 하려고 하고 취미 활동을 그만둬요. 혼자 집에만 있으려고 해요. 이 중에 3개 이상이면 신경과 방문하세요. 5개 이상이면 꼭 검사 받으세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알아야 예방할 수 있어요.
뇌세포는 하루에 10만 개씩 죽어요. 하지만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들이 서로 연결돼서 기억을 만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이 들면 이 연결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왜 끊어질까요? 첫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여요. 이게 뇌세포 사이에 쌓이면 연결이 끊어져요. 마치 전선에 녹이 슬어서 전기가 안 통하는 것처럼요. 둘째, 타우 단백질이 엉켜요. 뇌세포 안에서 타우 단백질이 엉키면 세포가 죽어요. 이게 퍼지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위축돼요. 셋째, 뇌혈류가 줄어들어요. 나이 들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져요. 그러면 뇌의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져요. 뇌세포가 굶어 죽는 거예요. 넷째, 염증이 생겨요. 만성 염증이 뇌세포를 공격해요. 이게 계속되면 뇌가 쪼그라들어요. 다섯째, 스트레스 호르몬이 뇌를 망가뜨려요. 코르티솔이 과다하면 해마가 손상돼요. 해마는 기억을 만드는 핵심 부위예요. 그럼 어떻게 예방할까요? 첫째, 뇌혈류를 늘려야 해요. 유산소 운동이 최고예요.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이런 운동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30% 늘어나요. 둘째, 베타 아밀로이드를 배출해야 해요. 어떻게요?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잠잘 때 뇌에서 청소가 일어나요. 독성 단백질이 씻겨나가요. 셋째, 뇌세포 연결을 늘려야 해요. 새로운 걸 배우면 새 연결이 생겨요.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 그림 그리기, 뭐든 좋아요. 넷째, 항산화 물질을 섭취해야 해요. 블루베리, 시금치, 호두, 이런 음식이 뇌세포를 보호해요. 다섯째, 염증을 줄여야 해요. 오메가3가 항염증 효과가 있어요.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시가 한 방법이에요. 이 시가 매일 한 5가지 뇌 운동, 3개월 만에 기억력이 되살아났어요. 첫째, 숫자 거꾸로 세기예요. 100부터 거꾸로 1까지 세는 거예요. 처음엔 헷갈리는데 매일 하면 점점 빨라져요. 이게 작업 기억을 강화해요. 변형 버전도 있어요. 100부터 70 빼면서 세는 거예요. 193, 86 이렇게요. 이건 좀 어려운데 정말 효과 좋아요. 둘째, 물건 위치 기억하기예요. 집에 있는 물건 10개를 정해요. 리모컨, 안경, 지갑, 열쇠 이런 거요. 매일 아침 이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기억해요. 저녁에 눈 감고 물건들이 어디 있었는지 떠올려보는 거예요. 처음엔 서너 개밖에 기억 못해도 한 달 하면 10개 다 기억해요. 셋째, 일기 쓰기예요. 하루 일과를 자세히 적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는지, 점심에 누구 만났는지, 저녁에 TV 뭐 봤는지 상세하게 써요. 이게 에피소드 기억을 강화해요. 처음엔 기억 안 나서 몇 줄밖에 못 쓰는데 한 달 하면 한 페이지 넘게 써요. 넷째, 낱말 퍼즐이에요. 신문에 있는 낱말 퍼즐이나 스토크를 매일 푸는 거예요. 이게 전두엽을 자극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요. 스마트폰 앱에도 좋은 게 많아요. 루미노시티나 픽 같은 뇌 운동 앱이요. 하루 15분만 해도 효과 있어요. 다섯째, 요리하기예요. 요리는 최고의 뇌 운동이에요. 레시피 보고 재료 준비하고 순서대로 요리하고 간 맞추고 여러 뇌 영역을 동시에 써요. 특히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는 게 좋아요. 평생 안 해본 일식이나 양식을 만들어 보세요. 뇌가 확 깨어나요. 이 씨는 이 5가지를 매일 했어요. 한 가지당 10분씩 총 50분이요. 처음 한 달은 힘들었대요. 그런데 2달째부터 확실히 기억력이 좋아졌대요. 운동만큼 중요한 게 먹는 거예요. 뇌에 좋은 음식 vs 나쁜 음식 확실히 구분하세요. 이 음식들이 뇌세포를 살립니다. 연구 결과가 놀라워요. 지중해식 식단을 먹은 사람이 치매 위험이 53% 낮았어요. 뭘 먹었길래요? 첫째,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삼치, 연어, 정어리.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요.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드세요. 오메가3가 뇌세포막을 보호해요. 특히 DHA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 많이 있어요. 생선 먹으면 해마가 건강해져요. 둘째, 베리류예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항산화 물질이 엄청나요. 특히 블루베리는 뇌세포 사이 연결을 강화해요. 하루에 한 컵 정도 드세요. 냉동 베리도 효과 똑같아요. 요거트에 섞어 먹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세요. 셋째, 견과류예요. 호두가 특히 좋아요. 호두를 위에서 보면 뇌 모양이에요. 정말로 뇌에 좋아요. 하루 한 줌, 30g 정도요. 아몬드, 땅콩, 캐슈넛도 좋아요. 불포화 지방산이 뇌 혈류를 좋게 해요.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 드세요. 넷째, 녹색 잎채소예요. 시금치, 케일, 상추, 브로콜리. 비타민 K와 엽산이 풍부해요. 이게 뇌세포 노화를 막아요. 매 끼니마다 한 접시씩 드세요. 생으로 먹어도 좋고 살짝 데쳐 먹어도 좋아요.
나물 반찬으로 먹으면 됩니다. 다섯째, 올리브유예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최고예요. 염증을 줄이고 베타 아밀로이드를 배출해요. 하루 두세 스푼 드세요. 샐러드에 뿌리거나 빵에 찍어 먹거나 나물 무칠 때 써도 좋아요. 여섯째, 통곡물이에요. 현미, 귀리, 보리, 퀴노아, 백미 대신 이런 곡물을 드세요. 비타민 B가 풍부해서 신경 기능을 도와요. 일곱째, 녹차예요. 카테킨이 뇌세포를 보호해요. 하루 3잔 정도 드세요. 커피보다 녹차가 치매 예방에 더 좋아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어요. 첫째, 가공육이에요.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거요. 방부제와 첨가물이 뇌염증을 일으켜요. 둘째, 설탕 많은 음식이에요. 케이크, 사탕, 탄산음료,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뇌에 해로워요. 셋째, 튀긴 음식이에요. 치킨, 튀김, 도넛, 트랜스 지방이 뇌세포를 망가뜨려요. 넷째, 술이에요. 과음은 뇌세포를 직접 죽여요. 하루 1잔 이상은 위험해요. 잘 먹는 것만큼 잘 자는 것도 중요해요. 수면과 치매의 관계 충격적이에요. 잠이 부족하면 뇌가 썩어요. 과장 아닙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이 치매 위험이 2배예요. 반대로 잘 자는 사람은 치매 예방 효과가 엄청나요. 왜 그럴까요? 잠잘 때 뇌에서 청소가 일어나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게 작동하는데요. 뇌척 수액이 뇌 전체를 씻어내요. 낮 동안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밖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이 청소가 안 돼요. 독성 단백질이 계속 쌓여요. 20년, 30년 쌓이면 치매가 되는 거예요. 특히 깊은 잠이 중요해요. 렘 수면 말고 놀렘 깊은 잠 단계에서 청소가 일어나거든요. 나이 들면 이 깊은 잠이 줄어드는데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첫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리듬을 배워요. 둘째, 저녁 6시 이후엔 카페인 끊으세요. 커피, 녹차, 초콜릿 다 안 돼요. 카페인이 깊은 잠을 방해해요. 셋째,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하세요. 작은 불빛도 수면을 방해해요. 암막 커튼 치고 전자기기 다 끄세요. 넷째, 온도를 낮추세요. 섭씨 18도에서 20도가 최적이에요. 너무 더우면 깊은 잠을 못 자요. 다섯째, 자기 3시간 전엔 저녁 먹기를 끝내세요. 늦게 먹으면 소화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자요. 여섯째, 낮잠은 30분 이내로요. 너무 오래 자면 밤잠을 망쳐요. 오후 3시 이후엔 낮잠 금지예요. 일곱째, 자기 1시간 전엔 스마트폰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을 억제해서 잠이 안 와요.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세요. 여덟째,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체온이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졸음이 와요. 자기 1시간 전에 하면 딱 좋아요. 아홉째, 침대는 오직 잠잘 때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TV 보거나 스마트폰 하지 마세요. 내가 침대를 잠자는 곳으로 학습해야 해요. 열째, 잠이 안 오면 억지로 누워있지 마세요. 20분 지나도 잠 안 오면 일어나서 따뜻한 우유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하세요. 수면모 호흡증도 조심해야 해요. 코골이가 심하고 자다가 숨이 막히면 뇌에 산소가 부족해져요. 이게 치매 위험을 3배 높여요. 수면 클리닉에서 검사 받으세요. 이 씨는 수면 관리를 철저히 했어요.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3달 후 스마트워치로 확인했더니 깊은 잠이 40%에서 65%로 늘었대요. 잘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만나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혼자 있으면 내가 늙어요. 친구 많은 사람이 치매 안 걸려요.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연구 결과가 놀라워요.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이 치매 위험이 70% 낮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만나면 뇌가 엄청나게 바빠져요. 상대방 얼굴 기억하고, 이름 기억하고, 대화 내용 이해하고, 적절히 대답하고 수십 개의 뇌 영역이 동시에 작동해요. 이게 뇌를 자극해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요. 반대로 혼자만 있으면 뇌가 쓸 일이 없어서 연결이 끊어져요. 특히 대화가 중요해요. 듣고 이해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언어 중추, 기억 중추, 감정 중추가 다 활성화돼요. 어떤 사회활동이 좋을까요? 첫째, 동호회 활동이에요. 등산, 탁구, 사진, 노래 뭐든 좋아요. 일주일에 2-3번 만나서 함께 활동하세요. 이 씨는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매주 토요일 나가서 사진 찍고 카페에서 자기가 찍은 사진 보여주고 다른 사람 사진도 보고 이게 엄청난 뇌 자극이 됐대요. 둘째, 봉사활동이에요. 복지관에서 식사 배식하기, 독거노인 방문하기, 환경정화 활동, 남을 돕는 활동이 뇌에 특히 좋아요. 연구에서 일주일에 4시간 이상 봉사하는 사람이 인지 기능이 확실히 좋았어요. 봉사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거든요. 셋째, 평생교육이에요.
노인대학, 문화센터, 평생학습관, 새로운 걸 배우러 가세요. 영어, 중국어, 컴퓨터, 그림, 악기, 뭐든 좋아요.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요. 특히 악기 배우기가 효과 좋아요. 악보 보고, 손가락 움직이고, 리듬 맞추고, 전뇌를 다 써요. 넷째, 손주 돌보기예요. 아이들과 놀아주는 게 최고의 뇌 운동이에요. 동화책 읽어주고, 같이 그림 그리고, 놀이터 가고, 아이 눈높이에 맞추려면 뇌를 엄청 써야 해요. 다섯째, 종교 활동이에요. 교회, 성당, 절. 정기적으로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활동하세요. 신앙이 있으면 스트레스도 줄고 우울증도 예방돼요. 여섯째, 가족 모임이에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자식들, 손주들 만나세요. 같이 밥 먹고 얘기하는 게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예요. 내가 즐거운 활동을 선택하세요. 억지로 하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혼자 누워있는 건 최악이에요. 뇌가 급격히 늙어요. 매일 최소 한 번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세요.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 관리는 더 중요해요. 스트레스가 뇌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아세요? 만성 스트레스 받으면 해마가 쪼그라들어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만성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의 뇌 MRI를 찍었더니 해마 크기가 20%나 줄어들었대요.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가끔은 괜찮은데 계속 나오면 문제예요. 코르티솔이 뇌세포를 공격해요. 특히 해마 세포를 집중 공격해요. 또 스트레스는 뇌염증을 일으켜요. 만성 염증이 뇌세포 사이 연결을 끊어요. 결국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할까요? 첫째, 호흡법이에요. 하루 3번, 5분씩 심호흡하세요. 코로 4초 들이쉬고 7초 멈추고 8초에 걸쳐 내쉬세요. 이걸 10번 반복하세요. 이게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요. 실제로 코르티솔이 30% 감소한대요. 둘째, 명상이에요. 매일 아침 15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잡념이 일어나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8주 명상 프로그램 한 사람들 MRI 찍었더니 해마 크기가 늘어났대요. 명상이 뇌를 물리적으로 바꿔요. 셋째,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최고예요. 빠르게 걷기, 조깅, 수영. 30분만 해도 엔돌핀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져요. 넷째, 취미 생활이에요. 좋아하는 일 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도파민이 코르티솔을 상쇄시켜요.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악기 연주, 뭐든 좋아요. 다섯째, 웃음이에요.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떨어져요. 코미디 프로그램 보거나 친구들 만나서 웃고 떠들거나 웃음 요가도 좋아요. 여섯째, 자연이에요. 숲에 가거나 공원에 가세요. 자연 속에 30분만 있어도 코르티솔이 떨어진대요. 나무 보고 새소리 들으면 뇌가 편안해져요. 일곱째, 음악이에요.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특히 클래식 음악이 좋아요. 모차르트나 바흐 들으면 뇌파가 안정돼요. 여덟째, 반려동물이에요. 강아지나 고양이 쓰다듬으면 옥시토신이 나와요. 옥시토신이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아홉째, 긍정적 사고예요.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난 늙었어. 보다 아직 건강해. 라고 생각하세요. 열째, 수면이에요. 잘 자는 게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피곤하면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거든요. 이 씨는 매일 명상 15분, 웃음 운동 10분, 산책 30분을 했어요. 석 달 후 스트레스 지수가 확 떨어졌고 그러면서 기억력도 좋아졌대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 배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하루 루틴을 만들어 볼게요. 이 루틴만 지키면 내 나이 10년 젊어집니다. 아침 루틴부터 알려드릴게요. 아침 6시 기상 후 스트레칭 5분 하세요. 몸을 깨우면 뇌도 깨어나요. 6시 10분 물 한 잔 마시고 심호흡 5분 하세요. 뇌에 산소 공급이 시작돼요. 6시 20분 어제 일기 읽기 5분 하세요. 어제 뭐 했는지 기억하는 연습이에요. 6시 30분 건강한 아침 식사예요. 블루베리 오트밀, 호두 한 줌, 녹차 한 잔 드세요. 7시 빠르게 걷기 30분 하세요. 뇌 혈류를 확 늘려요. 7시 30분 샤워 후 뇌 운동 시작이에요. 숫자 거꾸로 세기 5분, 낱말 퍼즐 10분 하세요. 오전 루틴은 이래요. 10시 견과류와 베리 간식 드세요. 뇌의 에너지 공급이에요. 11시 새로운 것 배우기 30분 하세요. 유튜브로 외국어 강의 듣거나 악기 연습하거나 그림 그리세요. 점심 루틴이에요. 낮 12시 생선과 채소 위주 점심 드세요. 등푸른 생선 꼭 넣으세요. 오후 1시 가벼운 낮잠 20분 하세요. 너무 길게 자지 마세요.
오후 루틴은 이래요. 오후 2시 사회활동 시간이에요. 친구 만나거나 동호회 가거나 봉사활동 하세요. 오후 4시 녹차와 함께 일기 쓰기 15분 하세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적으세요. 저녁 루틴이에요. 저녁 6시 가벼운 저녁 식사 드세요. 탄수화물 줄이고 채소 많이 드세요. 7시 가족과 대화 시간 30분 가지세요. 손주들과 통화하거나 자식들과 얘기하세요. 8시 취미 활동 1시간 하세요. 책 읽기, 음악 듣기, 정원 가꾸기, 좋아하는 거 하세요. 9시 명상이나 요가 15분 하세요. 하루 스트레스를 풀어내세요. 10시 취침 준비 시작이에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스마트폰 끄고 침실 어둡게 하세요. 10시 30분 취침하세요. 규칙적인 수면이 치매 예방의 핵심이에요. 이 루틴에서 핵심만 뽑으면 하루 15분이면 돼요. 아침 뇌 운동 5분, 점심 후 일기 쓰기 5분, 저녁 명상 5분. 딱 이 3가지만 매일 해도 효과 있어요. 이 씨는 이 루틴을 석 달간 지켰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한 달 지나니까 습관이 됐대요. 그리고 3개월 후 병원 가서 검사 받았더니 의사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내용 정말 중요했죠? 가족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옆에 알림 설정, 종 모양 꼭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 관절 건강 지키는 비법 알려드릴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기억력 관리 팁도 공유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요. 함께 나누면 모두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이 영상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공유 버튼 한 번으로 소중한 분들의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관절 건강에 대해 알아볼게요. 무릎, 어깨, 허리 아프지 않게 100세까지 쓰는 비법 기대하세요. 뇌는 평생 성장해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뇌를 젊게 만드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골든라이프 라디오였습니다.